예, 그러면 오늘 윤석열 퇴진 시국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아멘.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뜻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또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또 정병진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더 밝히 하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 화면 공유 해 주실래요? 네, 했습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이우경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비가 하늘처럼 와가 그들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모두가 이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일로 이를 뿌리며 지나온 순간에 세워 보아라 그리로 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번씩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적은 4명이 줌으로 1시간 한 공간을 공유를 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윤석열 친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전남 동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시국 기도회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이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외침을 하느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윤석열 친일 정권 퇴진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이 정말 배은망덕하고 인면소심인 이 윤석열을 하느님께서 퇴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또한 장마 집중호우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전혀 위기 관리 능력의 없는 윤석열을 하느님께서 우리가 퇴진시키는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정병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2절, 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8월, 9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그 지출 내역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9월 9일에 5천만 원, 8월 27일에 5천만 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영수증은 딱 달랑 한 장입니다. 은행 입금증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검찰총장의 지출 내역이, 그러니까 특활비 지출 내역이 4억 900만 원이고, 그리고 9월 내역은 4억 1,100만 원입니다. 다 이것들도 그 내역을 보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단지 그 영수증 한 장, 딸랑,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2달 분량이 이렇고요. 그리고 문무일, 아니 그 이전 문무일 때도 비슷하고, 이영렬 검찰총장 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영렬 검찰총장과 안태근 국장이 2017년에 그 돈봉투 사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돈봉투 전달하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 일로 이영렬 검찰총장이 물러납니다. 그리고 안태근이랄지 이영렬이랄지 다 수사를 받았죠. 그때 이제 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앞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영렬 씨가 물러난 뒤에 후임자가 바로 2017년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윤석열 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투명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영렬 씨를 비롯한 안택은 다 무혐의 불기소로 유야무야 그 사건이 묻혔고 윤석열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그 정보 공개를 통한 뉴스타파 정보 공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무려 3년간이나 그 소송을 진행을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공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검찰청이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는데 마지못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서류가 16,700쪽에 이르고요. 그 중에 받아서 보니까 그냥 빈 종이 내지는 다 지워져 있고 완전히 뭐 쓸모없는 그냥 그런 그 알 수 없는 내용인 종이로 돼 있는 서류가 무려 61%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은지 감추고 준 거죠. 그리고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숫자나 뭐 날짜 외에 그러니까 액수와 날짜 외에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누가 받아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준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 심각한 정보 공개를 검찰청이 한 거예요.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검찰 조직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끌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라는 분, 우리 그 이무성 교수님하고 좀 친한 것 같던데, 예, 그분은 그 상당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활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민운동 중심으로 하시고 좀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번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세금 도둑 잡아라 라는 그 프로젝트를 뉴스타파와 더불어서 그걸 하시면서 이 건을 지금 계속 집중 추궁하고 계시는데, 그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의 부패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공기록물을 무단 폐기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죄, 이런 지금 현재 검찰 드러난 것만 해도 검찰 조직이 저지른 죄가 지금 그렇게 그런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통하여서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전에 국정원 특활비로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 재판에 넘겨져서 그 처벌을 받았거든요. 박근혜한테 막 이렇게 그 특활비로 해서 지급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다 받았는데 박근혜도 깜빵에 갔고요. 그렇다면 이런 죄를 저지른 문무일, 이영렬, 윤석열, 이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들, 뭐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자기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썼고 이중장부를 운영하고 막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지금 그나마 있는 자료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전에 제가 선관위를 상대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침을 내려가지고 전국 선관위에게 그 개표할 때 영상을 찍어라 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CCTV를 설치하고 아니면 그 캠코더,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다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개 청구를 했더니 거부하고,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것도 묵살하고, 그래서 행정심판 제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기관이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재판에 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렸어요. 그 1년 가까이 행정심판 그게 이제 기간이 걸렸는데 이겨가지고 드디어 그걸 이제 내가 전국거 영상을 받을 수 있게 됐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어 그때 목포 선관위 거를 받아냈고 그 다음은 이제 전국 거를 다 청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전국 선관위가 253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공개를 한 데는 그때 제 기억으로 목포 빼고 27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없답니다. 배겨버렸지. 배겨버리죠. 영상 자료가 폐기되고 유실되고 뭐 이랬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세금 들여가지고 공공 기록물이거든요. 영상 자료나 이런 사진, 도화 모든 것들이 다 공공 기록.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건 다 공공 기록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단 폐기 내지는 그렇게 유실을 했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지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다 각하 내지는 다 그런 식으로 봐주기를 해버렸죠. 국가기관들이 그 모양입니다. 지금 그 대법원 명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이 뉴스타파가 3년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저는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제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특검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특검을 만약에 이 건으로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그 혐의자들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 상당히 좀 별로 이렇게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건을 통하여서 윤석열의 그 위선을 앞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작년에 12월 27일 국무회의 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 아닌가요? 검찰총장이 쓰는 거?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이는 근데 지는 싼짓,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싼짓 돈으로 알고 있겠죠. 예? 지 자신은 그 지금 내로남불을. 76억인가가 지금 비어요. 아무런 영수증도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런 것들,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그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은 뭐 다른 국가기관이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네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 고발이라도 해야죠. 빨리.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정말 내로남불인데. 이렇게 한심한 검찰 조직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검찰공화국의 현실이다.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지금 현주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알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4명 비록 모여 있지만 우리 기도회를 또 보고 주변에 알릴 사람들이 분명히 온라인 이제 올리면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4사람만 드리는 기도회는 아닙니다. 이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고요. 또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알려서 빨리 윤석열 정권이 정말 그 위선의 탈을 벗고 어, 온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신상철 그 진실의 길 대표를 그 긴급 초청을 해서 온라인으로 그때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을 듣고 실감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목회자들 특히 대부분이 개표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딱 자기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2012, 12년 18대 대선 이후에 개표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오랫동안 그 추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압니다. 아, 또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서류를 뭐 2012년 18대 대선 때도 그랬고 계속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현재 18대 대선, 아니 그 20대 대선 개표 상황표가 온라인에 전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만 조금만 있으면은 그 촛불사랑 TV라고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은 가입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다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신상철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 지역 말고 그 밖의 지역에서 미분류표가 윤석열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개표가 됐다. 이건 심각한 개표 조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대법원에. 대법원에 그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원래는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80일이 넘어갔죠, 진즉. 근데 그게 훈시 조항이다 보니까 강제력은 없어요. 예, 그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심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차례 뭐 오가고 이렇게 계속 그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공방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선관위 쪽하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몰라. 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하는 것과 선거무효소송 재판으로 대법원에서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당선을 가로챈 사람이다. 판결을 해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일. 딱 이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탄핵 내지는 선거무효소송 재판 빨리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해서 지난 선거가 개표 조작된 부정선거였음을 밝혀서 재선거를 치르든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외치고 알리는 작업을 오늘 말씀처럼 그냥 우리끼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지붕 위에서 외치고 온라인에서 외치고 지붕 위에서 외친다는 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바깥에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불이 붙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촛불 행동 분들이 매주 그 광화문에서 뭐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 상임대표를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도 제가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쪽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대처를 할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엄청난 태풍과 같은 그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까지 부지런히 우리들이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크다,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그런 뜻에서 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머지않아서 정말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 울리는 쇠 목소리로 울려 퍼지기까지 저희들이 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정당성이 정통성이 없는 윤석열 정권,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윤석열 정권, 이 검찰 공화국이 끝장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식적인 국민을 위하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있는 그러한 민주정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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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어, 뭐 구호 잠깐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제가 앞에다가 친일 정권 윤석열은 하면 여러분이 침을 뱉는 마음으로 퇴진하라, 퇴진하라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물러가라, 내려가라 이 말이 더 저는 좋아하는데 어, 침 뱉는 마음으로 퇴진하라. 그러니까 제가 하면 퇴진하라, 퇴진하라 2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3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제가 먼저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친일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알코올 중독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상으로 예배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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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